그래서 규모나 실적 면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2주 연속 하락하는 시점, 여기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23년 이후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거는 알겠는데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2분기 계속 좋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 이게 이제 주가를 누르는 요소다. 60%씩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브랜드를 인수했다는 거. 아모레 퍼시픽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주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 어, 10월 31일 월요일이죠.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 이주연 대표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산업설비 뭐 다 아시겠죠. 토목시설, 설계, 시공 이런 쪽을 하는 기업이고 일단 12주 연속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가 부정적이거나 추정치를 미치지 못하면 이 종목의 특징은 주가가 밀려버리는, 그러니까 실적에 되게 연동성이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중동 유가 관련해서 정유시설 관련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주가가 상승하다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연 대표는 그 부분을 언급을 했죠.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앞으로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동에서의 기대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선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사업, 베네수엘라 뭐 이런 쪽은 사업은 지속 중이고 수주 잔고는 18조. 그래서 규모나 실적 면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2주 연속 하락하는 시점, 여기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나 이 매크로, 그러니까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관망을 해보겠다. 관심 종목에 넣고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 후로 10월 30일 날 그날 12.24%의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 2%, 2.53%, 1.64%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이죠. 그제 7%, 7.38% 급등이 나왔고 어제는 2.38% 다시 마이너스. 네, 이런 주가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 다음 보시죠. 그래서 30분 봉으로 보시면은 뭐 모든 종목들이 요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1월 들어와서 쭉 우상향으로 지금 일주일째 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그림들인데, 네, 일봉상으로도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5일선이 11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주는 그림. 그러나 위에는 21선이 27,000원대에서 딱 내리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뚫을 만한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요것을 좀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터치하고 또 다시 횡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중기 추세를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12주 연속 하락한 참 많이 내려왔죠. 저도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2021년도인가요? 21년도죠. 그때 참 수익이 좀 많이 났었던 종목인데 근데 많이 내려왔네요. 그런데 밑바닥에 대한 확인,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밑꼬리단, 지난주죠. 밑꼬리단 거래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실린 밑꼬리가 길게 달린 어쨌든 밑꼬리가 좀 나왔다. 음봉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에 양봉이 어쨌든 나와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주가의 가장 큰 호재는 싸다라는 거겠죠. 예, 어쨌든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렇습니다. 월봉상으로 장기적 추세로는 아직은 밑에 바닥에 대한 확인, 진바닥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한 그림은 아니고요. 피어그룹으로 현대건설을 좀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의 문제냐, 12주 하락이, 아니면 이 섹터 자체의 문제냐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현대건설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슷한 업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 아파트 건설까지. 지금 현대건설도 보면은 최근 4거래일간, 어제를 제외하고 4거래일간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급등세가 나왔을 때도 한 3%대, 크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30분 봉상으로는 그림 뭐 좋은 모습이고요. 일봉상으로도 비슷하네요. 61선 터치하고 내려와 있는, 그래서 21선 위에는 서 있지만 61선 아래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역시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5일선 혹은 11선 터치하는 어떤 조정, 횡보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주봉으로 보면은 네. 지금 쌍바닥에 대한 기대감 가질만 할까요? 여기서 만약 뚫는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5일선 아직은 어쨌든 그 하락 추세 구간, 그러니까 지금 하락 추세에서의 횡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도 보면은 횡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결국 좀 밑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할 만한 요소 아닐까 싶고요. 또 다른 피어그룹 GS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GS건설은 뭐 우리 순살자이 요새 오명을 얻으면서 정말 많이 폭락한 주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이 없어서 아예 보지도 않았는데요. 최근 5거래일 동안 뭐 소폭이지만 계속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분 봉상으로 보면은 뭐 최근 아주 급등 추세처럼 보이죠. 폭은 크진 않지만. 근데 일봉상으로 보면은 계속 횡보를 하면서 바닥에 대한 지지를 해주는 모습. 차트상으로는 오히려 저희 봤던 삼성 엔지니어링보다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평선이 밀집하면서 어쨌건 골든 크로스 나오고 5일선이 우상향으로 오르면서 네, 5일선, 11선, 21선을 아래다 두고 요게 딱 보면 우리 대입장 선생님의 그 강남자리 그게 딱 떠오르는데 그러면서 현재 61선 위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그 월요일 날 61선으로 올라왔고 어제도 어쨌건 61선에서 상승 마감이 상승은 아니죠. 하지만 어쨌건 61선 위에서 마감이 됐다는 거. 주봉으로 보셔도 횡보 구간이 상당히 길었네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알게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증권사에서 어떻게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3Q,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8%가 아래다. 어닝 쇼크가 나온 주요 원인은 이 비화공 부분에서 삼성전자 P3 준공에 따른 매출 일시적 공백, 그러니까 3공장, 평택에서 있는 그 3공장의 그 준공이 공백이 생기면서 이게 매출 공백이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화공 수주 공백과 비화공 이 진행률, 이 조정을 통해서 이익 추정치가 내려왔다는 거. 일단 이 화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정유, 석유화, 가스 이런 쪽의 건설 이것을 갖다가 통칭해서 화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주요 거래처가 주로 외국 아람코라든가 사우디 아람코라든가 뭐 여러 그런 그 중동 쪽의 기업들 혹은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화공 부분은 뭐냐면은 산업설비, 그다음에 인프라, 수처리 같은 이 건설 작업을 하는 거고 주요 고객이 삼성전자, 뭐 삼성 SDS, 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그러니까 이게 그룹사로부터 얻어지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올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이 화공, 그러니까 해외에서 일어나는 이 영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 화공이 한 42% 정도를 차지하고 이 비화공이 57%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매출 공백과 관련해서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 공백이 어쨌든 P3, P4 예, 요게 그 공백이 좀 있었지만 4분기에는 메울 것이다라는. 그다음에 수주 공백도 중동발 가스 프로젝트가 발주가 증가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산유국의 정유화학 플랜트가 발주되지 않겠냐. 이러한 기대로 그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성과들이 가시화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또 중동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더 멀어졌다는 거. 이것이 결국은 이제까지의 주가 12주 연속 하락의 이유였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어쨌건 삼성 엔지니어링 측에서는 가이던스를 어쨌든 그 사우디 9월 달에 수주한 사우디 그 석유화학 플랜트 기본 설계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피드 투 EPC, 그러니까 설계 조달 시공까지 모두 한꺼번에 하는 원스톱 이 사업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8조였나요? 15조였나? 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중동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나는
선별적인 수주를 해나가겠다. 뭐 이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해나가겠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YOY 48.1% 7,234억 원. 그래서 연초 목표치는 달성했지만 그러니까 신규 수주가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 그 목표치가 12조 원이었는데 현재까지 56.3% 여기에 그쳤다는 거. 이게 이제 악재로 보여진 거죠. 네. 그래서 사업 수주, 신규 사업 수주가 증가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또 계속 좋을까? 피크아웃에 대한 고민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이슈들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러다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에서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하고 주가가 계속 빠지고 이러한 그 애널리스트들의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네, 선임 사회이사 제도도 도입한다. 11월 2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과연 앞으로의 삼성 엔지니어링 이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어쨌건 이주연 대표가 언급했던 12주 연속 하락,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로서의 그 어떤 모멘텀, 이것은 투자 아이디어로서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삼성 엔지니어링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GS건설이 됐든 현대건설이 됐든 비슷한 흐름인 것 같다는가. 이건 섹터의 이제까지의 그 하락, 이 섹터 자체의 어떤 추세 반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 기술적 분석으로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10월 30일 날 역시 대입장 김용옥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현대차가 신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다. 현대모비스, 위아, 만도 모두 상황이 좋지 않은데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판매 비중이 8%에서 9%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매출이 줄면서 영업이익이 하락이 예상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대형주는 보통 1, 2주 앞서서 매매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은 좋지만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지 않을까 기대감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좀 하향 추세로 가는 게 아니냐 이야기를 한 거고요. 어쨌건 최근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죠. 11월 들어와서 30분 봉을 봐도 올라가는 모습 추세 볼 수 있고요. 네, 일봉으로 봐도 근데 일봉으로 봐서는 그렇게 강한 느낌이 들진 않죠. 어쨌건 5일선이 우상향으로 꺾였다는 거 그리고 11선하고 이제 지금 접점 부딪히고 있는데 21선과는 아직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바닥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봉으로 봐도 일단 추세는 하락 추세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역시 긍정적인 거는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의 정점이라고 생각했던 전체 주식시장에 지난주에 어쨌든 밑꼬리단 그 봉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어서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요것이 그나마 좀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인데 아직은 뭐 확신하기는 어렵죠. 네, 월봉상으로 봐도 장기 추세에서는 지금 61선 위에서 61선을 지지선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피어 그룹이죠. 기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아는 네, 좀 약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30분 봉을 보셔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모두가 다 우상향 추세적으로 30분 봉을 보게 되면 전부 차트가 우상향으로 그 각도의 문제지 그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기만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네, 일봉을 봐도 네, 그림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11선의 지금 하락 각도가 완전히 꼬꾸라지는 느낌이라 5일선이 약간 그 우상향으로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위에 압박들이 많죠. 21선도 강하게 내려오는 모습. 그러니까 하락 추세의 어떤 모습인데 주봉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렇죠. 여기 혹시나 이 61선을 바탕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쌍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으면 하는 기대를 보여주는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아직 알 수 없죠. 다 음봉이기 때문에 61선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일단 61선이 잘 지지가 되는지 이게 아마 관건이지 않을까. 중기 투자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21선 위에 이렇게 간신히 걸쳐져 있는데 51선이 강하게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고 하면은 그 다음 지지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버티면서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네, 고점에서 횡보하는 하다가 올라가지 못하면 빠지는 경우, 그때는 좀 세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장기적 추세에서는 조금 긴장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펀더멘털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를 좀 말씀드리면 메리츠 증권에서는 2023년 이후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거는 알겠는데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2분기 계속 좋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 이게 지금 주가를 누르는 요소다. 대기 수요가 소진되고 업체 간 경쟁 심화가 인센티브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그래서 뭔가 경쟁력 있는 잘 팔릴 만한 이 전기차, 이게 전기차에서의 수요가 좀 떨어지고 있다니까 이쪽에 모델이 새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에 대한 그 어떤 문제 제기를 네, 메리츠 증권에서 했습니다.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146% 3.8200억 나왔죠. 근데 세타 엔진 리콜 비용을 제외하면 2022년 3분기서부터 반영하고 있죠. 31% 전년 대비 31%로 컨센서스보다는 좀 좋았습니다. 이 실적이 좋은 데는 원자재 가격 하락, 그 다음에 환율, 네, 이것이 주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거 있죠. 자동차를 팔 때는 대리점,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파는데 수요가,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차를, 그러니까 요 부분을 보시죠. 현대차 2021년, 22년 이때는 인센티브를 거의 안 주다시피 콱 깎아가지고 또 차를 잘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뉴스 기억하시겠지만은 차가 없어서 못 파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막 급등하는 이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 수치가 쭉 올라가고 있죠. 이건 현대차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의 그 자동차 업계에서 차를 팔기 위해서 대리점이라든가 에이전트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자꾸 올려가고 있다는 거. 이 얘기는 결국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차를 좀 팔아달라. 내 차를 더 팔면 더 수익을 많이 주겠다.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결국 자동차 회사의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슈를 계속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해서 그 레벨 3 기술의 상용화가 늦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현대차가 자율주행 사업부에 대한 사내 진단을 들어갔다는 거, 이런 이슈가 또 언제죠? 11월 7일 어제 불거졌습니다. 어제 단독 기사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런 자율주행이라는 신기술에 적용되는 신차들이 나오고 이것에 대한 것들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면서 자동차 판매의 어떤 상승, 이런 것들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악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잘 안 풀리고 있다는 내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현대차 그룹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4조 3천억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이 부분 어떻게 될지, 이건 단독 기사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아마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과 관련해서 또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수소차와 관련해서 사실 도요타와 현대차가 그동안 글로벌리 인정을 좀 받았었는데 또 중국에서 수소차 네, 추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네,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수소차와 관련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대비해서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만들고 네, 보조금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수소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현대차, 이 도요타도 그렇지만은 이 수소차, 중국의 수소차를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건 현재까지는 점유율 37.6%를 기록하면서 수소차 시장에서는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성장률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45.8% 줄었다는 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현대차의 악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왜 이렇게 힘을 못 받는지에 대한 증권사들의 판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상승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기업이 내놓은, 현대차가 내놓는 어떤 솔루션 혹은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기본적인 펀더멘털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10월 31일 지난주죠. 화요일 날 박현상 차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면서 소비가 꺾일 것이다. 이게 이제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 그때는 주가가 막 밀리고 있는 시점이었죠. 그때가 정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31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밸류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LG생활건강 매력적일까에 대해서는 퀘션을 갖는 거죠. 지금 PER 15면은 적정하지만 PER 10도 한다는 게 지금 주식시장에 그런 종목들이 수두룩하다는 거, 워낙 많이 빠져서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PER 15배의 이 LG생활건강이 과연 매력적인 주식일까? 이런 어떤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서 2차전지, 이날은 그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가운데서 2차전지 부분을 계속 매도하는 가운데에서 단타로 외국인들이 다 매도를 하면서 단타로 수급을 한 며칠 들어와서 요때 11월 3일, 네, 좀 요때죠. 11월 30일인가 19,000주 들어오고, 그 다음날 3,000주 들어오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타 성향의 이런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치고 빠지게 하는 것이 좀 화가 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자, 봉을 보시면 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30일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일봉상으로도 어쨌건 지금 5일선이 다 비슷한 그림 같아요. 5일선이 11선을 돌파하려는 어떤 움직임, 그리고 11선 위에 어쨌건 만들어졌다는 거. 거래량이 크진 않습니다만 위에 역시 21선이 기다리고 있고요. 저항까지 한번 가볼지 어떻게 될지 이거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이 사느냐, 어제도 그제도 샀던 것처럼 오늘도 사주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결정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뭐 워낙 많이 빠졌죠. 월봉상으로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절대 바닥일 것 같은 느낌의 차트 그림은 아닙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유안타증권에서는 시장 기대치보다 16% 떨어졌다. 화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 15%. 그 다음에 면세점 매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25%. 이게 10월 31일 날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 심리 위축으로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지켜야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해서 뭔가 그 마케팅비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이게 언제죠? 10월 30일 날 나온 뉴스인데 그러니까 주요 브랜드죠. 5.5% 인상하겠다. 그렇다면 이 수요 침체는 예상이 되는데, 경기 침체는 예상이 되는데 가격은 올린다. 그랬을 때 4분기에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렵게, 그 다음에 또 마케팅 투자 비용의 확대, 이런 것을 어려운 요소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리포트들도 지금 기관도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고 주가의 움직임도 그래요. 근데 특이한 거는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는 이 당시에 계속 매도하던 가운데 사고 있다는 거는 지금까지 최근에
섹터의 움직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개별 뭔가 나아질 거라는 이 정도 주가면은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인 것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10월 31일 박현상 차장이 언급을 했는데요. 실적은 하회했습니다. 근데 급등했어요. 그럼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코스알엑스라는 그 스킨케어 브랜드를 인수했죠. 지금 지분을 93.2% 이제 최종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코스알엑스가 지금 상당히 성장세에 있는 기업이에요. 뭐냐면 올해 상반기에만 1,900억의 매출을 올리고 717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알엑스가 2013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60%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60%씩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브랜드를 인수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아모레퍼시픽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주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실적은 낮았지만 하회했지만 주가를 급등하게 만든 요소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날 11%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6.5%,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월요일 날도 7.5%, 어제도 0.2%.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죠. LG생활건강과.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30분봉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완전히 지금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네, 지금 모든 이평선을 아래로 두고 있는 급등주의 지금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봐도 쭉 올라오면서 일단 121선 저항선에 딱 머물렀는데 오늘 이것을 뚫고 올라갈지 이번 주 아니면 여기에서 일시적인 어떤 조정을 좀 보일지 어쨌건 지금 상당히 차트적 기술적으로는 강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거는 쌍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이렇게 믿어도 될 만한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저가 요때 찍고 나서 어쨌건 지금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네, 그 가운데서 거래량들도 좀 나오고 있고 요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서 리포트를 한번 보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알엑스 이 자회사의 편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가 그 글로벌에서 90%가 글로벌에서 팔리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해외, 북미, 뭐 이런 유럽, 일본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시장 확대 가능성, 그 다음에 중저가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또 시장 확대,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올릴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카페에 올릴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LG생활관광은 중국 시장의 부진, 여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이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 코스알엑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성장 동력이 생겼다. 이게 11월 3일 날 나온 증권사들의 총평입니다. 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았지만 LG생활건강은 거기서 계속 확대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계속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모습이고 아모레퍼시픽은 일본으로 방향을 돌렸다. 일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전략의 차이가 결국은 투자자들의 이 기업들에 대한 차이를 갖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시, 이 종목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 혹은 여러 날 전에 우리 전문가들이 나와서 언급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톡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